네, 안녕하세요. 스타워커입니다. 오늘은 제 첫 영상, 자기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누구고, 어떤 채널을 다룰 거고, 뭘 하려고 이 유튜브를 시작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평범한 개인, 개미 투자자죠. 업계에서는 1년 정도 짧게 있었지만,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진짜 별로 몰랐던 것 같고, 열심히 일은 했지만, 지식으로나 수익률로 보나 지금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개인 투자는 지금 5년 정도 했고 이제 저만의 투자 철학 같은 게 좀 생겼죠. 저희는 일단 주로 이제 미국의 세배 ETF,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죠. 일명 삼버리지 ETF를 대상으로 투자를 할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직장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세배라는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 수익률도 좋고 리스크 관리만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투자 대상입니다. 그리고 어디 개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오르려고 하는 성향도 굉장히 강한 주식들이라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걸 함께 같이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1월 2일이죠. 이제 작년이 됐죠. 2023년 수익률은 150% 정도, 그리고 다른 계좌는 320% 정도 있는데, 물론 당연히 이제 자본이 적은, 담화가 작은 계좌가 320%였고, 뭐 나쁘지 않은 투자였죠. 근데 저는 2022년에 수익률이 85%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훨씬 더 부심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22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정말 이 해는 정말 힘든 해였죠. 근데 그 해에도 85%라는 수익을 얻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 얻게 되었고, 그래서 이 유튜브도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이때 잘해봤기 때문에 야, 이 개고생에서도 벌었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비법, 저만의 투자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도 이제 5년 차다 보니까 저만의 투자 스타일을 구축했는데, 여러분 오래 투자한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또 철학도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자기의 장점을 알아야 되고 자기 상황을 알아야 되고, 약간 뭐랄까 가장 효율적으로 보낸 5년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만의 뷰. 저는 이제 업계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 뭐 이제 유명한 유튜버들 뭐 삼프로 TV나 이런 데서 나오신 분들이 해주는 그런 자기들의 투자 비유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좀 비판적으로 좀 사람이 삐딱하거든요. 좀 비판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작년에도 시장을 정말 잘 읽었기 때문에 이걸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원제 멤버십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고 뷰를 나누고 질문도 해줄 수 있으실 텐데, 결국 언제 사고 언제 팔고 뭘 사야 돼요? 이런 매매 가이드와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그냥 공부밖에 안 되겠죠. 우리 채널은 투자가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매주 이제 계좌도 오픈해 드릴 거고 같이 수익률을 나눌 거고, 우리 멤버십에 가입하시게 되면 이제 어떻게 제가 매매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 정보도 조금 더 최대한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이제 댓글과 글 설명 부분에 제가 남겨놓았습니다. 저희 유튜브 저와 함께 같이 투자하실 경우에 목표는 1년 YTD, Year to Date라고 하죠.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1년 수익률을 우리는 100%, 한마디로 즉 2배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2천만 원을 투자하시게 되면 4천만 원으로 불리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계좌 오픈해 드릴 거고요. 이제 마지막 영상 마지막 부분에 계좌를 제가 깔 건데 1억 3,700만 원, 거의 8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걸로 시작할 겁니다. 지금 제가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돈, 다른 계좌도 있지만 이 돈으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고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께 직접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네가 그렇게 투자 잘하면 왜 하냐? 그럼 니만 부자 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저는 저만 부자 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제가 부자 되고 싶어서 사실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 봐주시면 저도 돈 벌고, 그 다음 멤버십 가주시면 저도 돈 벌고, 사업자도 있어서 현금 영수증도 해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전 시드 더 늘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돈 받아서 저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의 수익도 같이 오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되는 길이 여러분도 잘 되는 길이라 생각해서 윈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하는 거고요. 여러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제가 잘 되고 싶은 마음에서 유튜브 하는 거예요. 너무 솔직한가요? 근데 제가 잘 되는 게 여러분도 곧 잘 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 우리의 투자 대상에 대해 설명 한번 드릴게요. 우리 투자 대상 3버리지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게 SOXL 있죠? 일면 뭐 속슬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앤데 3배짜리죠. 3배짜리라는 말이 뭐냐? 무섭죠? 오를 때도 3배, 내릴 때도 3배입니다. 이 ETF SOXL 속슬이라고 앞으로 볼게요. 속슬을 움직이는 구성 종목들은요. AMD,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등이 있는데 인텔도 포함되어 있고 보니까 엔비디아가 원래 가장 비중이 높았는데 지금 좀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 일을 좀 잘하거든요. 너무 올랐다 싶으면 좀 빼고 그 다음에 덜 올랐다 싶다 이젠 얘가 올라갈 것 같다 하면 구성 종목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SOXL은요 이 구성 종목들이 올라야 SOXL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SOXL 갖고 제발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건데 그래프 분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몇십 조를 SOXL을 갖다가 사도요 안 오릅니다. 언제 올라요? AMD, 엔비디아 이 구성 종목들이 올라야 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래프 분석 아무 의미 없습니다. 두 번째로 FNGU 뭐 방구 뭐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 불츠라고 부르죠. 팡 기업들이라고 하죠. 뭐 요즘 마갓 이런 말도 많이 부르는데 페이스북 메타로 바꿨죠. 메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한마디로 빅테크 기업. 요즘엔 또 M7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 7개 기업들 말고도 또 더 껴있는데 그 기업들에 연동돼서 올라가는 이런 ETF가 팡구 혹은 불츠 이렇게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들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올해 S&P 500이 꽤 올랐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 기업들을 빼놓고 말하면 정말 수익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한마디로 올해의 주인공 죄송해요. 2023년의 주인공은 이 기업들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큐어라는 것도 이제 헬스케어 제약업체. 여러분 우리 제약업체 잘 몰랐다가 코로나 때 백신 만들어서 유명해진 기업들 있죠? 그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큐어에 포함되어 있고요. 당연히 얘도 3배짜리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잘 나왔던 비만약으로 유명했던 일라일리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NRGU 뭐 인터넷 보니까 너구리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너구리도 할 거고요. 물론 원유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원유 가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 테슬라도 3배짜리도 있긴 한데 이게 특정 MTS에만 있어서 우리 그냥 2배짜리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 테슬라 변동성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파스라고 불리죠. 금융 3배짜리 얘도 포함된 구성 종목 홀딩스를 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버크셔 해서웨이 여러분 워렌 버핏 회사죠. 얼마 전에 오른팔인 찰리 먼거께서 돌아가시긴 했지만 버크셔 해서웨이는 뭐 최고죠. 버크셔 해서웨이 A주는 4억 정도 합니다. 한 주에. 그런 거 못하죠 우리. 한 주에 4억 어떻게 사요. 그래서 이런 약간 금융 ETF들로 바꿔서 약간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방식도 있죠. 그 다음에 JP모건, 비자, 마스터카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저희 3배 ETF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들 이제 최첨단 상당히 커팅 엣지 영어 자꾸 쓰게 되는데 커팅 엣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장 최선단에 있는 최고의 기업들만 합니다. 보통 여러분 리딩방 어때요? 개 잡주 동전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리딩 하시는 분들이 미리 들어가서 슬쩍 사놓고 자기 회원들한테 자 여러분 이거 사면 좋습니다 해서 가격 올려놓고 자기는 먹고 빨리 튀죠. 이게 보통 리딩방들 사기 수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세계 최고 기업을 한다. 여러분 제가 SOX를 정말 많이 사도 안 오릅니다. 미리 사도 안 오릅니다. 얘를 옮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엔비디아, 브로드컴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혹은 내부자 거래. 여러분 내부자 정보, 미공개 정보. 제가 엔비디아 미공개 정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지도 않죠. 결국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최고 기업들만 한다. 그래서 변호사분께 상담도 받았다. 실정법 위반이 전혀 없다. 그리고 각종 숏 3배 ETF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숏을 막 자주 하진 않아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미국이 130년 동안 통계가 있는데 130년 동안 70일이 오르고 100일이 있으면 30일이 떨어졌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상승 확률이 70%예요. 내가 내일 자고 일어났을 때 올랐다 떨어졌다 찍으면 저는 당연히 오른다에 찍겠죠. 그래서 정말 숏을 치는 경우는 아주 흔치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조금씩만 할 거예요. 2022년에는 그래도 나름 꽤 했었습니다.
제가 시장을 나름 잘 읽었었죠. 금리 상승기고 금리가 안 잡힐 것 같다 생각해서 그 해에는 좀 숏을 했습니다. 근데 2024년 저는 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에 한번 조정 한번 세게 나올 것 같아. 시게 나올 것 같은데 그때도 숏을 칠까 말까예요. 숏은 잘 안 치고 차라리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중에 충분히 떨어졌을 때 분할로 사자. 약간 전 요런 주의. 그래도 등록은 해놓긴 하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많은 분들이 야 세배 ETF 3버리지 하면 너 패가망신해 무조건 망해 라고들 많이 말하세요. 특히 전문가들이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개미 투자자죠. 전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 혹은 외국인들과 투자 방법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거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충분히 떨어져 있고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올 때 한 배짜리가 많이 나올까요? 세 배짜리가 많이 나올까요? 물론 세 배짜리가 무조건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따가 제가 잠깐 그래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여기 2020년이거든요. 2020년 3월 20일 혹은 3월 19일 이건 되게 상징적인 날이라서 투자하시는 분들 좀 기억하죠. 이게 속슬 차트인데 속슬이 4.26달러까지 빠졌었어요. 근데 이게 페드가 개입하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다음부터 어디까지 올랐어요? 여러분 68.6달러까지 올랐어요. 질이죠? 몇 배야? 16배, 17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등이 물론 우리가 여기서 사기 쉽지가 않아. 근데 여기서 샀다면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요거만 해도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거의 10 정도 올랐네요. 20-30% 정도 되는 거예요. 요게 근데 여러분 반대로 물론 여기서 사신 분들은 어때요? 아이구야 6.8달러까지 떨어졌어요. 10토막 딱 깔끔하네. 10분의 1 토막 났었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투자는 맞아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만 해두자고. 오를 땐 기가 막히게 올라준다까지만.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여러분 ETF 구성 기업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오를 확률이 높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 140년 역사 자체가 오르는 게 70%야. 근데 최고 기업들은 그보다 더 높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거죠. 3배짜리는 횡보하기만 해도 녹는다. 이제 또 다른 말로 뭐냐면 volatility drag라고 해요. 혹은 vol drag 효과라고도 말하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10% 우리가 100만 원 있어. 10% 오르면 얼마예요? 110만 원이 되죠. 그 다음에 10% 빠지면 어떻게 돼요? 얼마 돼요? 99원 됩니다. 10% 오르고 10% 빠졌는데 100원보다 더 떨어졌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환전 수수료, 매매세 하면 확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SOXL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SOXL 같은 세배 ETF는 횡보하기만 해도 녹아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5년짜리 그래프 갖고 온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 시기 빼고 어때요? 이 시기 빼고 대부분이 어떤가요? 오르는 시기가 훨씬 많습니다. 많죠? 선생님 그걸 빼놓고 매기면 어떡해요? 자 여러분 저는 2022년에 85% 벌었다고 했죠? 어디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이 기간에도 85% 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사고요. 여기서 사고요. 여기서 사고요. 제 기억에 작년 10월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1월에 또 올랐었거든요. 이때 몇 번 먹으니까 85% 나오더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된다는 거 제가 앞으로 올해 보여드릴 거고 제가 생각해 올해는 이것보다 훨씬 시장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신 있게 제가 시작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 횡보하기만 녹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빠진 개념이 하나 있죠. 우리는 현금 비중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왜 항상 100%다 주식을 들고 있어야 하죠? 여러분 기관 투자자, 외국인들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의 한 80% 정도는 항상 들고 있어야 돼요. 헤지펀드 뭐 숏이라도 쳐도 되니까 무조건 뭔가 사긴 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개미 투자자죠?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 들어갔어 벌었어 적당히 먹고 적당히 팔고 분할해서 매도하고 나와 있으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언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 아니죠. 작살 날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 시기에는 그냥 공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살 나면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하면 돼요.
이 volatility drag의 효과에는 문제가 뭐냐? 항상 100% 현금이 들어가 있을 거란 걸 가정하고 나온 오류다. 우리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을 거다. 이게 바로 개미 투자자가 갖는 엣지거든요. 우위예요. 우린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MDD라고 하죠. 최대 하락폭. 이게 견디기 힘들다. 여러분 개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산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나 언제 이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이분들 구출 언제 될지 나 상상도 못하겠어. 될까요? 저 안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몇 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안 될 수도 있고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일단 그렇게 바보 같은 투자 안 해요. 여러분 저였으면 이쯤에 다 팔았을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쯤에 다 팔았을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을 거예요. 작살날 때까지. 그러다가 뭐 요쯤에 들어가고 요쯤에 나오고 뭐 이랬을 거야 아마. 아, 말 정말 쉽게 하네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보여드릴 거예요. MDD 하락폭을 정말 버티기 힘든데 여러분 저희가 멤버십 회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멘탈 개혁까지 진짜 최대한 다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조심합니다. 우리 100만원 있죠? 한 20만원, 30만원밖에 안 샀는데 벌써 반등 나와버릴 때도 꽤 많아요. 제가 기억하는데 작년에 100%다 들어간 적이 있어요. 10월에. 여러분 이때도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CPI 6% 나왔다고 금리 내려야 된다고 월가애들이 엄청 깝쳤어요. 빌 에크먼 이때 금리 내려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어때요? 2023년 내내 금리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집을 몰라요. 여러분 채권왕이라 부르는 건들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제 CPI 끝났어. 금리 내려야 돼. 이때 주장했어요. 걔네가 금리 내려야 된다고 주장해서 이때 10월에 올라간 거예요. 전 어땠을까요? 개소리들 한다. 아니 어떻게 CPI가 목표가 2%인데 6% 나왔다고 이거를 팔고 나오냐고 했다고. CPI 끝났다고? 물가 끝났다고? 개소리였죠. 여러분 올해 내내 올렸죠. 팔았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빌 에크먼 월가 애들 지금 또 오버하면서 3월에 금리 낮춰야 되고 내년에 금리 10% 낮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소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굉장히 비중을 줄여놨다. 이 정도까지만 힌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DD 충분히 제가 멘탈과 함께 다 케어해드리고 애초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번에 재테크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자금 만들어놨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장 다니시면서 최대한 돈 모아서 주식 투자하라고 추천드려요. 여러분 사업하실 수 있어요. 퇴직금? 치킨집? 자 여러분 여러분이 기업 잘 운영할까요?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애플 팀쿡이 잘할까요? 누가 잘할까요? 빌 게이츠가 잘할까요? 뭐 이제 사티아 나달라가 잘할까요? 여러분 이분들보다 잘할 자신 있나요? 저는 솔직히 없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미국 주식이죠? 저녁 위주에 보시면 되죠? 낮에 회사에 있는 시간에 회사 업무 열심히 일하시고 퇴근하시고 나서부터 공부하시고 매매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장은요. 저만의 투자 원칙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 시장이 늘 정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답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거는 좀 제대로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저희가 돈 벌고 돈 잃고 합니다. 그래 정답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시장이 모든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냐? 단기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작년 10월에 어땠다고요? 아직도 기억나요? 건들락, 빌 에크먼 비롯해서 월가 구루라는 사람들이 뭐라 했다고? CPI 6자 보자 말자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잡혀서 끝났어. 금리 낮춰야 돼. 파워라 뭐하니? 페드야 너네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야. 왜 금리 안 내려? 하면서 지들끼리 뿜었어요 이만큼. 여러분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시지만 이것도 한 50% 정도 오른 겁니다. 속셀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시장은요 단기간에 오버해서 빠지기도 하고 오버해서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전 어떤 주의냐? 오버해서 오르면 팔자, 오버해서 빠지면 내리자. 근데 이게 판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내가 시장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2024년 1월 2일 날 찍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도 굉장히 시장이 오버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 3월 절대 안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6번, 7번 뺀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건 나중에 멤버십 회원들과 그리고 또 다음 컨텐츠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유튜브들 전문가들 다 나와 있죠?
정보가 홍수예요, 홍수.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있어요. 내가 그 중에서 어떤 의견이 맞는지 판단 내릴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 교육을 여러분들이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5년, 물론 업계 경력도 있지만 5년 동안 투자하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계좌를 5개 만들어서 뭘 해봤냐면 가치 투자라는 거 따라해봤고요, 퀀트 투자라는 거 따라해봤고요, 정치 테마주도 해봤고요, 실적주도 해봤고요, 미국 주식도 해봤고요. 근데 그중 코인도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해 가장 나은 이 주식 수단인 대상인 이제 3배 ETF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눈을 정보, 옳은 정보 고르는 걸 연습해 드릴 거고요. 앞으로 제가 뭘 해드릴 거냐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영상 캡처 떠서 그거에 대한 비판 제가 해드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문가 진짜 여러분 이런 표현 그렇지만 저도 몰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개소리 하는 전문가들 정말 많습니다. 그거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네 뭐 마스크 쓰고 하는 놈이 뭘 쥐뿔 알아? 네가 그럼 월가 갔겠지?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거나 저는 수익률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 같이 하면서 보여드릴 거고, 올해 잘하면 여러분들이 저 좀 더 믿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욕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벌 때도 이유가 있어요. 하락할 때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코로나 이후에 코인이 겁나 올랐죠. 제 주변에도 제가 강남 살고 그쪽에서 놀다 보니까 코인 부자가 정말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이 2022년 골로 갔어요. 뭐 루나도 넣은 사람도 있고 그냥 들고 있다가 그냥 넣고 있으면 돈 복사되는 줄 알고 있다가 작살난 사람 많아요. 제가 2021년 겨울에 얘들아 내년엔 코인 제발 하지 마, 금리 상승기야, 작살날 거야 설명해줬어요. 정말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나중에 솔직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야 네가 뭐 이룬 게 없는 사람인데 너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투자기에서 오래 못 살아남아요. 이런 게 없는, 예를 들어 어떤 초등학생이 지나가다가 스탁워커님 이래서 전 주식이 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찾아와봐요. 맞네? 논리적으로 맞네? 그럼 전 점검해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투자는 쥐뿔 모르는 사람도 맞출 수 있는 게 투자고요, 수익률로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작년에 돈을 많이 잃었던 친구들은 뭐예요? 본인이 왜 벌었는지 몰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예를 들어 대부분의 투자 이렇게 시작하시죠. 한번 누가 야 이거 좋대 한번 사봐. 이거 자 머시킹 있는데 좋아. 에코프로 빔 너무 좋아. 에코프로 사봐. 그래 샀어. 벌었어. 아 너무 좋아. 근데 갑자기 작살나기 시작해. 이거 뭐예요 여러분? 처음에 번 이유를 자기가 왜 벌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대로 못 판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 벌잖아요. 혹은 이거 너무 구려. 야 이거 쇼 쳐봐. 쇼 쳐서 벌었어. 그럼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들은요 장기적으로 저주예요. 경험해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걸요. 남의 말 듣고 샀다가 그냥 뽀록으로 사서 벌었어. 누가 쇼치라고 해서 쇼쳐서 벌었어. 그럼 그거 여러분 습관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남의들 말 듣고 사고요, 계속 쇼치다가 골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컨트롤을요 누구는요 20년 30년에도 자기가 왜 벌었는지도 모르고 맨날 그래프 그림만 그리고 있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제 주변에 700억 번 친구가 있어요. 코인으로. CPI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강연하고 다녀요. 자기가 천재인 줄 알아요. 물론 작년에 골로 갔습니다. 이제 재작년이 됐죠. 그래도 100억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뭐 번 건 대단한 거죠. 그 친구가 번 이유는 옆에서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무식하게 용감하다. 플러스 요거는 이제 존경할 부분인데 엉덩이가 무거웠다. 두세 배 먹고 나온 게 아니라 끝까지 버텼다. 그 친구에게 얻을 교훈은 뭐예요? 용기와 엉덩이, 인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그 친구한테 배울 건 솔직히 많이 없어요. 그런 능력으로 유튜브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 조금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어려운 게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멤버십 회원하게 되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정보 전달해드리고 플러스 이제 매매 가이드까지 언제 팔고 언제 사셔라.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이제 멤버십 전용 영상도 한번 소개 올려드릴 텐데 저희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선취 매매 아무 의미 없고요. 저희가 가격 조작도 할 수 없죠. 전 세계에서 몇 천억씩 움직이는 ETF 우리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합법적으로 제대로 공부하시면서 배울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저희 방에 업계분들도 이미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도 어디 가서 한마디를 제가 좀 신선한 아이디어 같은 걸 좀 해주니까 영업을 하든 어디 가서 자기가 투자할 때 한마디라도 한 생각이라도 더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와주시면 아마 그리고 조금 자랑 좀만 할게요. 재계약률이 거의 98% 이상입니다, 여러분. 매달 한 명, 두 명 나갈까 말까 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40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시면 다 만족스러워 하신다. 비용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숫자가 애매하긴 한데 계좌를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이상 공개해 드릴게요. 좀 애매하죠? 1000만원 얼마 전에 구해서 와서 넣었고요. 이게 어플이 이거는 신은 알파인데 제가 해보니까 MTS 중에 신한 알파가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딱딱 0%로 시작할 건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이었고요. 자, 앞으로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커커였습니다. 안녕.